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03화 장발 미니스커트 그리고 경범죄.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윤선원. 아이고 한 데서 밤을 샜더니 곧불이 걸린 모양이네. 그런데 댁은 무슨 일로 잡혀와서 이곳에요? 나 말이오. 주막거리에서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취중에 내 나름으로는 외지고 한갓진 데 가서 실례를 한다고 한 게 하필 거기가 참판댁 대문간이었지 뭐요. 노상방뇨를 하더라도 하필 참판댁 대문간에서 하다니. 그러는 댁은 어쩐 일로 경무소에 붙들려 왔소? 초경의 바람소리로 동무집에 찾아갔다가 그 집에 거집안 다 당도를 했는데 하필 그때 인경이 울리는 바람에 이 술락꾼한테 붙들려 왔지 뭐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경무소. 야간 순찰을 돌던 술락꾼들에게 적발돼서 붙잡혀온 사람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한 죄목으로 붙잡혀온 사람도 있고 주막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 끌려온 사람도 있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일을 보는 노상방뇨는 지금도 엄연히 경범죄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 그 전통이 유구한 셈이다. 어쨌든 이들은 지금의 경찰서 유치장격인 경무소의 범죄의 혐의자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날이 밝으면 형벌을 받기 위해 가명으로 옮아가는데 다음은 북촌에 사는 김귀동이. 나으리. 지가 김귀동이 옳습니다만 근데 저는 정말로 억울하옵니다요. 지가 술락꾼한테 붙잡힐 때는 이경이 조금밖에 안 넘었다니까요. 이경이 넘은 시간에 돌아다녔으니까 응당 벌을 받아야지. 자, 여기 보라고. 이경 후부터 오경 이전까지는 대소 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 행순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안 보여? 김귀동이 장십도. 곤장을 10대씩이나 때리다니. 이거 큰일 났네. 이보시오. 그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그러니까 살살 좀 때려줘요. 예? 자, 이쪽에 누워. 아이고. 자, 다음 노상방뇨 하다 붙잡힌 이 풍남이. 이 사람들처럼 한데서 하룻밤을 갇혀 지내다 다음날 아침에 곤장 몇 대 얻어맞고 방면되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엉덩이에 곤장을 얻어맞는 것보다도 더 아프고 화끈거리는 처벌도 있었다. 부고회실이라는 처벌이 그것이었다. 자, 큰 소리로 따라서 소리쳐. 나는 건천동 사는 아무개요. 허허, 이런 창피할 때가. 나는 건천동 사는 조덕삼이야. 나는 주막에서 일전 한 푼 없이 사흘 동안이나 무전 취식을 한 염치 없는 인간이요. 나는 주막에서 일전 한 푼 없이 사흘 동안이나 무전 취식을 한 염치 없는 인간이야. 죄인의 등에 북을 짊어지게 하고 관청의 관리가 그 죄인을 뒤따라가면서 북채로 북을 둥둥 친다. 행인들의 시선이 북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집중되면 죄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이름과 죄목을 소리 높여 외치게 한다. 그러니까 짊어질 부자에 북고자를 써서 북을 짊어지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의미의 경범죄 처벌 방식이 바로 부고회실이었다. 북지울놈이라는 우리 속담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경범죄 중에서도 삼강오륜을 위반하거나 염치 없는 짓을 한 사람에게 부고회실이라는 처벌을 내렸던 것이다. 만일 요즘 세상에 그런 경미한 죄목을 그런 방식으로 처벌한다면 당장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는 어디까지나 멀고 먼 조선시대 얘기였는데 이른바 민주공화국 시절인 20세기 후반에도 바로 그 경범죄를 둘러싸고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곤 했었다. 1970년대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라면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의 장발, 미니스커트 그리고 경범죄라는 오늘의 프로그램 제목을 듣고 저마다 생각나는 사연이 많을 것이다. 6, 70년대의 경범죄 얘기를 해보기로 하자. 경범죄란 글자 그대로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 30여 년 동안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2년 전에 정년 퇴임한 김융행 씨에게 경범죄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또 싸움을 해도 이제 이걸 뭐 형법상 처벌하려 그러면 또 좀 미약한 거 있어요. 서로 욕설하고 멱살 잡은 거 요런 범죄에 서로 상처가 없고 요런 건 뭐 상처가 있으면 뭐 상해죄에 해당되고 하지만 욕설을 퍼부고 멱살 제비를 한다든지 이런 범죄도 또 경범죄 처벌하고 또 극장에 뭐 앞에 그 가만히 줄 서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참 그런 게 또 많았어요. 그런 범죄 등등 좀 우리 그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그 밖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거나 범죄를 허위 신고하거나 물품을 강매하거나 노상방뇨, 고성방가, 과다노출, 자릿세 징수, 암표매매, 장난전화,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같은 것들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노상방뇨나 무전취식처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그런 것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운 것들도 있다. 뒷머리에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70년대 초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토요일 밤에라는 제목의 대중가요다. 긴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토요일 밤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인데 바로 그 짧은 치마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여자들 스카드가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남자들이야 좋지 눈 요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솔직히 이 여자들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그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은 참 뭐 고유의 그 참 분양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옛날에는 처마전고리를 참 길게 입고 이렇게 해다니다가 갑자기 이거 뭐 미니스커트 바람이 불어가지고 처마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967년에 가수 윤복희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입고 들어와 사회적인 쇼크라 할 만큼 급속한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 미니스커트였다. 김용행 씨의 얘기처럼 치마저고리로 상징되던 여성의 옷차림이 어느 날 갑자기 손수건 2장을 앞뒤에 덧붙인 것처럼 짧아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과감하게 미국에서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한 윤복희보다도 더욱 흥미로운 발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70년대 초 서울 남대문 경찰서 회현 파출소. 자, 저분들 모여봐. 저 김승경. 예. 저 순찰 나가기 전에 잠깐 이쪽으로 와봐. 예, 소장님. 이 상부에서 경범죄 처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말이야. 참, 왜 이렇게 내가 웃음이 나오지? 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미니스커트 특별 단속 주간이야. 예? 아니 미니스커트 단속 주간요? 아니 그럼 저 의류 제조업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나요? 무슨 근거로 의류 제조업자를 처벌해? 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적발해서 경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 참. 아니 그러면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짧은 치마 입은 처녀들을 연행해 오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 참 재밌겠네. 웃을 일이 아니야. 각 파출소마다 미니스커트 착용자 적발 건수가 할당돼서 내려와 있으니까 자, 우리 파출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과 달성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거야 우리 파출소가 단연 유리하죠. 대한민국 유행의 1번지인 명동거리가 우리 관할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짧은 치마가 적발 대상인지. 가만 있어봐. 이게 몇 cm 했더라?
여기 있다. 저기 15cm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저 최순경 문구점에 가가지고 20cm짜리를 우리 파출소 식구 수대로 사와. 빨리.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재서 15cm죠? 어디서 저긴 어디서 저 무릎에서부터 치마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재야지. 최순경은 어디 그 뭐 팬티에서부터 재 내려오려고 그랬어? 무릎에서부터. 자, 저 순찰들 나가봐. 미니스커트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따지는 여자들 있으면은 길거리에서 싸우지 말고 파출소로 데리고 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나가봐. 이거 참, 이 경찰 생활 이거 갈수록 고단해지게 생겼구만. 그러게 말이야. 야, 이거 근데 이거 여자들한테 귀싸대기나 안 맞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어? 근데 말이야, 그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게 아니라 그 여자들 치마 속 들여다보려고 육교 밑에 죽 치고 서서 힐끔거리는 남자놈들 이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런. 저 혹시 최순경도 육교 밑에다가 순찰차 대놓고 힐끔거린 거 아니야? 뭐야? 어쨌든 일선 경찰들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려는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한 임무를 띠고 거리로 나섰는데 치마의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부터 치마 끝단까지 맨살을 재야 한다는 점이 애로사항이었다. 김순경, 빨리 단속 안 하고 뭐해? 이래. 아이고 사도 남말하고 있네. 이거 저 거리가 온통 미니스커트 물결인데 이거 어떤 사람 불러다가 길이를 재자고 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봐 아가씨. 네? 저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가씨 치마가 그게 뭡니까? 그렇게 짧은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요? 이거 좀 와봐요. 별일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 옷감 살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요? 그 미니스커트 단속한다는 뉴스 그 못 봤습니까? 그 파출소로 갑시다. 잠깐만요. 저 바쁜 일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다 뭐 젊은 여자청에서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태반이었었어요. 그 패션 자체고 이제 자꾸 이제 짧게 나오니까 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팬티가 보일동 말동 했으니까 이런 건 진짜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니냐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단속하면서 진짜 이거 참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게 팬티가 보일동 말동 하는 이런 여자들은 아가씨 일로 좀 와봐요. 이 처마가 너무 짧은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파출소 갑시다 가면 아저씨 왜 그래요? 막 도망가는 아가씨들도 있고 한번 파달라고 사자가는 아가씨도 있고.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들 중 경찰에게 무릎 위쪽에 맨살을 차로 재도록 순순히 협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단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사람을 불러세우고 승강이를 벌이면 행인들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사의 사진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대기 일쑤였다. 때문에 애꿎은 단속 경찰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장님, 저기 미니스커트 한 명 데려왔습니다. 아가씨, 치마를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 이거? 남들 보기 민망스럽잖아. 김순경 아들 어디 줘봐. 예, 소장님. 잠깐만요. 치마 좀 고쳐 입고 나서요. 아가씨 그 치마를 그렇게 내려입으면 어떡해? 왜요? 언제부터 경찰관들이 남의 집 처녀 치마를 올려 입고 내려 입는 것까지 간섭했다고 이러세요? 좋아. 그럼 그 상태에서 재보자. 어디 보자. 이거 봐. 15cm가 넘잖아 이거 지금. 어머, 무릎 위로 15cm라면서요. 거긴 무릎 아래 아니에요? 더 위에서부터 재야죠. 여기서부터 다시 재보세요. 그래 좋아. 아가씨 원대로 해줄 테니까. 자 보라고. 이거 16cm가 넘잖아 지금.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거 봐요. 13cm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똑바로 서 있어야지. 허리 자꾸 앞으로 굽히면 어떡해 이거. 이렇게 여봐. 이처럼 파출소 안에서는 단속 경찰과 여자들 사이에 왜 치마를 끌어내리느냐, 허리를 굽히느냐, 어디서부터가 무릎이냐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 무렵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던 62살 이병옥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은
여자들하고 이제 단속 당하는 여자들하고 마찰이 많죠. 뭐 자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지 입안이고 그게 애매하잖아요. 무릎에 뭐 무릎 부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지 그 입안이고 그런 예가 많아서 이제 피단속자들하고 입실험이 많았죠. 그럼 뭐 이제 15cm 이상 되면 단속 당한다 해가지고 15cm를 갖다 대면은 구부리면은 그 이제 10cm밖에 안 되고 바로 서라 그러면은 바로 서도 안 하고 말이요.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활동은 상당 기간 계속되다가 치마 길이까지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대로 입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 때문에 슬그머니 경범죄 처벌 조항에서 삭제됐다. 경찰이 자를 가지고 여자들의 무릎이 노출 부위를 재서 처벌하는 것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유신 체제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니스커트 단속 못지않게 젊은이들의 반발을 샀던 경범죄 처벌 조항이 또 있었다. 장발 단속이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40대 이상의 청취자들도 70년대의 사진 접속에서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웃음을 지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7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던 모습이 비춰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훗날 대통령이 될 그 두 사람 모두가 귀를 덮고도 남을 만큼 장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장발은 70년대 남성들의 머리 모양새를 지배하던 유행이었다. 어디서 유행된지 어디 미국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발하는 게 유행돼 가지고 이 뭐 그냥 젊은 층에 그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뭐 할 거 없이 나도 그냥 장발 이게 유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 머리를 막 그냥 더부룩하게 길어가지고 거의 뭐 진짜 뭐 여잔지 뒤에서 보면 여잔지 남잔지 그것도 모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이제 그게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그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 참 미풍양속의 그런 참 국가인데 그 이 장발이라는 게 이게 유행해서 되겠느냐 이 나라가 이 꼴이 아니다. 미풍양속 풍기물난 엄단 건전한 생활. 70년대 관공서나 교육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슬로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미풍과 양속을 이어받은 동방 예의지국인데다 더구나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길러가지고 다니니 이건 나라 망할 일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가위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요 가위를 가지고 장발족들의 머리를 싹둑 잘라준다 이거지? 좋았어. 아이, 김순교. 아이, 뭐 평소에 장발족들한테 유감 있었나? 아, 그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정부미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일반미,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호남미라고 한다더라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제일 맛없는 정부미란 말이야? 아니 그 어떤 녀석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정부미는 헤어스타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처럼 상고머리로 쳐올린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들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장발 단속령도 떨어졌겠다. 오늘부터 이 가위로 갖다가 그 일반미들을 잡으러 가자 이 말이지? 그렇지. 아참, 그 우리 경찰서 내에도 그 장발족이 많던데 그 단속 건수 올리려면 우선 본소로 가는 게 어때?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 그 사복 형사들 말이야. 전부 장발하고 다니잖아. 자, 오늘부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장발 그 단속 건수 올리도록 해. 다른 파출소보다 실적이 처지면 안 돼. 알지?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저 시민들하고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정중하게 해. 어제 그 본서에서 교육도 받았지? 네. 머리가 귀를 완전히 덮은 사람만 단속하라고. 그런데요. 그 요즘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귀만 달랑 내놓고 뒷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른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전체적인 모양을 봐서 혐오스러울 정도다.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라. 자, 빨리들 나가봐. 예.
머리가 몇 cm 정도 길러야지 이렇게 장발 대상이 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죠. 그 논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이 그러면 이제 귀를 덮으면 장발이다. 에? 귀를 뭐 안 보일 정도로 덮으면 이 장발이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귀를 그 뭐 이렇게 반드시 좀 뭐 내놔야 되느냐. 뒷머리가 몇 cm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는 내놓고 뒤에는 또 막 기단 사람도 또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느냐.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때는 남자 경찰들이 여성의 다리에다 차를 갖다 대야 하는 점 때문에 민망스러웠다면 장발 단속의 경우 혈기방장한 청년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저 이봐요. 잠깐만. 일로 와봐요. 저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장발 단속하는 중입니다. 이 머리가 뭐가 길다 그래요? 저 아저씨 여기 봐요. 귀도 나왔잖아요. 그 자꾸 귀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고 그 숨은 귀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저 파출소로 가시죠. 아저씨 오늘 당장 이발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일단 파출소로 가시자고요. 오늘 오후에 이발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 장발 단속 중입니다. 아유 머리가 많이 기네요. 자 우리 여기 세 분 파출소로 같이 가십시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지금 저 이발관에 가는 중이에요. 맞아요. 저 정말로 이발관 가는 중이라니까요. 저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자자자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야 티자. 거기서 못해. 일단 거기서만 봐. 거기서니까 이리 와. 머리 더부룩한 청년들이 죽자사자 도망질을 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이 권총을 찬채로 뒤쫓는 장면만을 본다면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추격하는 모습인데 기실 그들이 도망가고 추격하는 이유는 머리카락 몇 센티미터 때문이었다. 따라온 사람도 있고 뭐 도망쳐서 또 뭐 똥 빠지게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예? 뭐 그냥 말도 못해 무슨 뭐 큰자나 징처럼 막 도망가면 그또 쫓아 권총 차고 또 쫓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예? 그것도 그냥 무슨 뭐 도둑놈처럼 또 이상하게 막 따라가면 큰 다른 사람 볼 적에 뭐 큰 죄나 있는 것처럼 이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따라가다가 말지 억질러 잡지는 안 했어요. 그냥 겁만 주고, 예? 그럼 뭐 또 순서에 따라오는 사람 파출소 와서 뭐 언제까지 깎으라 각서도 받고 그럼 또 어떤 건 또 어떤 사람 말 안 들으면 뭐 뒷머리 한번 잘라주기도 하고.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치는데 성공한 청년들은 다시 만나서 지옥 탈출에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기득거렸다. 야, 너 어디로 도망쳤다 온 거야? 야, 이 명동거리는 내가 손바닥처럼 바삭하지 않냐. 저 사보이 호텔 뒤로 해서 그 남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삼거리로 갈라지는 작은 골목들이 있거든. 그쪽으로 냅다 튀었지 뭐. 야, 근데 넌 어디로 갔었냐? 나? 나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지. 야, 넌 이쪽 지리도 어둡잖아. 잡힌 줄 알고 조마조마했었는데. 야, 그런 비밀 아지트가 어디야?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인데. 응? 알려줘봐. 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못 들어봤어? 나 파출소 바로 뒷골목에 숨어 있었지. 뭐야? 야, 호랑이 굴옆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들이 자루라는 머리를 악착같이 기르고 다녔던 이유는 통로가 없이 꽉 막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작은 것이긴 하지만 강요된 규범을 거역한다는 데서 오는 쾌감을 맛보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그저 유행을 따르고 싶어 장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의미 부여가 되겠지만. 소장님. 자, 머리 이리 대봐. 소장님, 내일 틀림없이 깎겠다니까요. 알았어. 내일 틀림없이 이발하겠다는 증표를 내가 조금 남겨줄 테니까 머리 이리 대. 그럼요. 아주 조금만 자르세요. 예? 알았어. 아주 조금만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야, 아이씨,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면 어떡해, 아이씨. 짧게 뭐가 짧다고 그래? 내가 잘라준 대로만 이발하고 집에 들어가 봐. 부모님한테 칭찬받지. 어이 김준경. 예, 소장님. 저 머리에 가위질 못하게 버티기는 저 친구들 말이야. 틀림없이 오늘 중으로 이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못 자르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주고. 아이씨.
아 그럼 이미 잘라버린 나 뭐예요? 자넨 저 얼른 집에 가봐. 저 김준경 말이야. 예.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저 친구들 신분증 받아서 파출소에 보관해두고 저 파출소 뒤에 있는 아리당 이발소로 인솔해 가서 저 이발시켜 빨리. 장발이 유행하는 바람에 가장 울상을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발사들이었다. 이발관마다 주인들은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파리채로 파리를 잡으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남자들의 긴 머리를 보며 군침만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발관 주인들이 그런 심사를 배려해서였는지 가끔씩 파출소에서 단체 손님들을 억지로 끌고 와주기도 했다. 그 당시에 하도 뭐 장발이 유행하니까 그 이발관에 진짜 뭐 이발할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많이 줄었는 모이라. 뭐 그런 이발관 뭐 도와주기 위해서 한 그런 건 아니지만도 그 뭐 참 너무 이제 그 사회 질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너무 머리 기르고 댕기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흉하니까 그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거 참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해서 내려온 건데 그 뭐 이발관이 영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뭐 어떨 때는 그 순찰 돌다 보면 견장이 잡히면 뭐 이렇게 이발관에 거기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저 이발 좀 시키 주라고 하면서 데리고 막 안 들어갈라 그러면 옥길로 떠밀러 해가지고 야 인마 하고 가 이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냐. 예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 당시 경찰관들이 장발족들의 머리를 자르면서 가장 흔히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고 김용행 씨는 회고한다.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당시의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용모나 미용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어쨌든 70년대에는 너도나도 장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요구한 단정한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아니 주민등록증이 어디다 뒀더라. 저 안 갖고 온 모양인데요. 잠깐 내리시죠. 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만 내리라고 하는 거죠? 검문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는 도시의 외곽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있었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헌병들이 올라타서 검문을 했는데 머리가 짧은 사람들을 지목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간첩 식별 요령 중에도 머리가 지나치게 짧은 사람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단정한 머리 매무새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1978년도에 김용행 씨가 남대문 경찰서 회원 파출소의 순경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얘기다. 자, 통금 사이렌 울렸으니까 순찰들 나가. 예. 김승규. 김승규 어디로 갈 거야? 뭐 내 담당 구역이 뭐 저기 남산 밑에 도동이니까. 왜? 같이 돌려고? 각자 자기 구역 따로따로 돌자고. 괜히 몰려다녔다가 내 구역에서 사건 터지면 나만 손해지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럼 수고해. 김용행 순경은 그날도 연희 때와 다름없이 담당 구역 순찰에 나섰다. 뭐야 저? 저 골목에 저 분명 사람 아니야 저?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아파서 쓰러진 사람인가? 제법 넓은 골목이었는데 그 골목 구석에서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했다. 거기 누구야?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가서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근데 부부간에 거기 이제 들어누워 있단 말이야. 들어누워 있어. 그래 왜 이래 뭐 사람이 아프냐? 왜 이래 들어누워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게 부부관계를 거기서 하는 거요. 그 참 사람 환장할 일이지. 부부관계를 거기서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뭐 여기서 일로 나봐요. 내가 그랬지. 뭐 이거 길거리에서 도대체 무슨 짓이요? 이랬더니 이거 막 그 아주머니가 그때 한 50대는 안 됐을 게고만 한
7, 8세 한 남자는 한 50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옷도 뭐 잘 입도 안 하고 허스름하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막 그냥 숙량 아저씨 살려달라고 막 발을 그냥 손이 발이라도 막 빌린 거예요. 아유, 아저씨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예? 아이 참, 아이 내 살다 별 흉측스러운 꼴을 다 보겠네. 아유. 아이 그런 짓은 당신들은 안방에서 할 일이지 동네 골목길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이고 순경 아저씨, 지들이 참말로 잘못했구먼요.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이 아저씨 말씀 한번 각오하시구만. 아니 저 길거리를 이부자리 삼아가지고 그런 짓을 안 하면 안 돼.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뭐요 저 당신들 처벌해야겠으니까 파출소 갑시다. 그게 아니라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피치 못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부는 인근 남산 시민아파트에 방 한 칸을 세어다 살고 있었는데 20살 안팎의 장성한 아들, 딸을 두고 있었던지라 집안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남자는 인근의 허름한 여인숙에라도 가자고 했으나 여인숙의 숙박비를 아끼려는 여자의 고집으로 골목길을 잠깐 동안 잠자리로 삼았다는 얘기였다. 그런 사정을 듣고 보니 참 안 됐대요. 마음이.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거 부정 싶어서 그 집에 가보자. 당신 집에 가보면 내가 확실하면 내 통금 미안하라. 내가 안 넘길게. 그러면 아저씨 진짜 그럼 봐주냐 이게. 봐준다고 그러지. 그걸 가니까 저 남산의 그 시민아파트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단칸방 한 20살 넘은 그 남매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참 사정이 정말 너무나 안 됐대. 그 당시 내가 돈 한 5,000원인가 얼마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해줬지. 열심히 살아라고. 물론 길거리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면 지금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땅하게 적용할 죄목이 없기 때문에 경범죄상의 과다 노출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런데 바로 그 과다 노출 금지 조항이 탄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스트리킹 때문이었다. 1974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창 시상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한 사내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무렵 서양에서는 나치로 질주하는 스트리킹이 유행이었는데 우리나라라고 그 유행이 비켜갈 리 없었다. 다음은 부산방송국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경 충무시 부전동 20번지에 사는 권모 씨가 시내 번화가인 서호동 충무극장에서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시가지를 900여 미터나 달려서 통영여고 운동장으로 뛰어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던 여학생들은 권 씨의 모습에 놀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권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74년 3월 16일에 보도됐던 뉴스다. 그 외에도 전국 여기저기에서 공공장소에서 대중들 앞을 나체로 질주하는 스트리킹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경찰 생활 수십 년 했던 이병옥 씨나 김용행 씨는 그런 사람을 검거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당시에 그 스트리킹 하는 그 뭐 순 알몸으로 그냥 막 대낮에 뭐 그냥 공공장소에서 막 그냥 홀딱 보고 그냥 뭐 저 쫓아가고 하는 그런 게 유행됐다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뭐 보도도 되고 뭐 텔레비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는 여자가 말이지 홀딱 보고 하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런 거 또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홀딱 만약에 있다 하면 내가 잡고 싶어도 그 어떻게 여자를 잡냐 싶고 그런 생각도 나고. 남자들이 주로 있잖아요. 예, 아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그 주로 남자만 했는 거 아니고 여자들도 그래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런 현장에 출동했더라면 당시로서야 난감한 처지였겠지만 나체 질주자를 검거해 봤더라면 정년 퇴임 후 지난 시절을 돌이켜볼 때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면서 김용행 씨는 조금쯤 섭섭해하는 눈치다. 그러니까 70년대 경찰들은 자꾸만 짧아지는 여성들의 치마를 단속하다가 아예 옷을 통째로 벗어던지고 내달리는 남성들을 잡으러 뛰어다녀야 했다. 신체 노출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른 셈이다. 김용행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내의 한강검문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한강다리 들머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경범죄의 씨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저씨! 순기 아저씨!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쪽에 좀 가보세요. 그 다리 한가운데 난간에서 어떤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봐 비상 기대가 비상! 안경하게 떨어져서 죽어버릴 거야. 아무나 말리지 마. 잠깐만.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나하고 저쪽으로 가서 좀 오지 마. 가까이 오면 그냥 밑으로 확 뛰어날 거야. 예. 알았어. 저 가까이 안 갈 테니까. 그래도 그 왜 귀한 목숨을 버리려고 그래요? 처자식 생각도 하셔야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마누라가 어딨어? 마누라가 애 새끼들 놔두고 도망가버렸단 말이야. 나 진짜 뛰어날 거야. 잠깐. 그러고 막 다리를 걸쳐가 자꾸 뛰어내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막 그냥 끌어안고 이제 이렇게 뭐 왜 못 죽게 그냥 뭐 했죠. 해가지고 저 근근히 이제 그 격앙된 그 신경을 이제 좀 누구때려가지고 그 이제 검문소로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양반이 이제 부인이 가출했는 모양이에요. 부인이 가출해가지고 이제 뭐 살만 뭐하냐, 이거 뭐 죽자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포대교의 경우 다리 옆에 허리춤에 난간만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난간 안팎으로 두 다리를 나눠 딛고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상황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강철교는 그 구조상 상황이 간단치 않았다. 거기 다리 위에 올라가 계신 분, 속히 내려오세요. 무슨 일인지 내려와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는 한강철구다. 지금 철구 테라스 위에 한 남자가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한강 술탈 때는 즉각 출동해 주기 바란다. 이상! 왜 이렇게 길이 막혀요? 어디 사고 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곧 설득해서 내려오게 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예? 이제 경찰서 이제 타격대 출동하고 또 소방관들도 오고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방송으로 또 막 그냥 내려오라고 또 막 그냥 설득을 시키죠. 뭐 내려오면 괜찮다고 설득을 시키고 막 이 사람만 죽는다고 캐사고 막 그냥 난리죠. 나 죽는다고 말이지 난리를 지기고, 그러면 뭐 방송 마일 가지고 좀 내려오면 그냥 살려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말이지. 이게 이야기는 하자고 말이지. 대화는 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참 뭐 강에는 또 밑에는 또 배가 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니까 한강에 항상 우리 철교의 트러스 위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털어놓는 하소연들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점에서는 또 한결같았다. 변심한 애인 때문이라고도 했고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살맛을 잃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다. 더러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사람이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서 여론화하기 위해 철교의 트러스를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 올라가서 소동을 벌인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강물로 뛰어내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말로 투신 자살을 결심했다면 힘들게 그곳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소동을 벌인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경범죄상의 교통방해죄로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되고 며칠 동안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목숨을 버릴 작정을 했던 사람에게 그까지 구류 며칠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문제라면
석방되고 나서도 당사자의 처지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전적인 경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성방가다. 더구나 야간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낮 시간보다는 더욱 엄하게 다스리는데, 취중에 똑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해도 어떤 얘기를 입에 올렸느냐에 따라서 가벼운 경범죄가 될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전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 얘기를 했더라도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봐요, 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는요,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유신인지 개똥인지 하는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뭐 우리 같은 놈은 대통령 뽑는 투표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지네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영차에서 뽑아버리네. 참,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관상을 잘 살핀 다음에 해야 했다. 임자를 잘못 만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여기 어디야? 아저씨, 우리 집은 신길동이라는데 왜 차를 여기다 세우고 그래요? 어디야? 경찰서잖아. 지금은 안 되는데 대통령 욕도 한다고 안 그래요? 아무렇게 해도 했지만 특히 유신법에 대해서 긴급 조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택시 타고 또 지나가도 택시 기사가 또 이 사람 좀 수상하다고 그런 사람들 좀 사상적으로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 사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말하자면 북한에 좀 물드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기도 했죠. 일반인들도 국가 원수 모독 가면은 욕하고 하면은 신고해가지고 동행하는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살벌해가지고 그런 이제 비방하고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은 또 현 정부 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정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은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면은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정부에. 긴급조치 시절의 이야기다. 유신 체제를 비판하거나 유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마저 긴급조치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다스렸던 것이다. 그 시절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라면 다방이나 대포집에서도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할 때 습관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관변단체 사람들을 비롯한 감시자들이 어디서 엿듣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고 재수없어 신고라도 당하는 날이면 경찰서 보안과에 잡혀가 한바탕 된고생을 치러야 했다. 또 한 가지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는 경범죄 중에 비밀 댄스 교습에 관한 처벌 조항이었다. 요즘이야 자치단체의 문화센터에서 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당시는 남녀가 짝을 맞춰 춤을 추는 카바레는 퇴폐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했던 카바레 주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그걸 춤추는 남자들이 남편이 알면 좋아하겠어요? 일단 파출소에 데리고 오죠. 안 그러면 둘 거서 이제 또 앞으로 하지 말았고 이제 또 이렇게 훈방해서 또 하는 수도 있지만 또 말이지 백차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단속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하여튼 우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단속하라고 하면 벌써 어제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도 두드려 나오지도 안 하면 그냥 나오렇게 억지로 잡아내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것도 경범죄죠. 그 당시에 경범죄. 그때는 주인은 주인도 그렇고 같이 배운 사람도 같이 처벌받았어요. 부유층의 유한부인들이 카바레에 가서 댄스를 즐기는 것은 의례 그러려니 생각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서민층의 부인들이 시장에 가던 길에 장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춤을 추는 행위는 매스컴의 표적이 돼 지탄을 받았다. 어쨌든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의 경우 카바레에 가서 춤은 춰야겠고 가르쳐주는 데가 따로 없으니 비밀 교습이라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능숙한 춤솜씨로 돈 많은 부인들을 노리는 제비족이라는 말도 이때 생겨났다. 어쨌든 비밀 댄스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가르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모두 다 경범죄로 처벌됐다. 경범죄,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다. 세월 따라 달라져온 경범죄의 처벌 조항들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 상황에 거의 전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당신이 어떤 경범죄를 범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더라도 아주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크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다는 하나의 증표 같은 게 아닐까.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03화 장발 미니스커트 그리고 경범죄 이상락 극본 윤선원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